자, 번트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번트맨 31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임용수입니다. 제 옆에는 이재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이제 녹화 날짜로 10월 29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월요일이에요. 여러분께서는 2018년 10월을 어떻게 기억하실지 각자의 기억이 다 다르잖아요. 좋았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정말 악몽 같았던 분도 계실겠지만, 예. 어쨌든 10월 며칠 안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잘 하고 그렇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시즌도 포스트 시즌 뭐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어쨌든 야구를 많이들 보셨던 분들도 기억이 각자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내가 인상적으로 기억했던 점들이 있고. 근데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어린이가 너무 기억이 납니다. SK에서 정희윤 선수가 홈런 치니까 막 울었던 그 꼬마 어린이 있죠. 네, 그렇죠. 너무 강렬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시구를 플레이오프 1차전에 그렇죠? 이렇게 모셨잖아요. 네네. 근데 뭐 그동안은 뭐 연예인이라든지 뭐 정치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1차전 시구를 보통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SK가 정말 이 팬들의 마음을 따뜻하고 감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맞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네네. 그 시구자를 초청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감정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공도 잘 던졌어요. 그럼요. 그죠? 예. 야구 선수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왜 프로 초창기에 그 캐치프레이즈가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이었잖아요. 네. 그죠? 그런 맥락에서 정말 잘 맞아떨어지는 훌륭한 시구자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린이가 저도 뭐 시즌 중에 그때 경기를 시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정희윤 선수의 그 홈런에 얼마나 울던지 그 밤늦은 시간에 보통 그 시간 되면 졸려서 자는 어린이들이 많은데 정말 얼마나 애타게 그 응원을 하고 있었는지 제 어릴 때까지 생각났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마 감정이입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 정말 그리고 시구까지 하니까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역시 야구 타격에서의 꽃은 홈런이에요. 그죠? 그렇죠. 홈런으로 정말 많은 팬들에게 기쁨을 줬던 선수를 저희 오늘 뻔뻔 AI 시간에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너무 잘 쳐요, 이 선수는. 네. 이제는 뭐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이제 홈런 타자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됐죠. 뭐 스윙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면에서 정말 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지금 타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수에게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타격을 예술로 승화시킨 두산 베어스의 홈런 타자 김재원 선수를 뻔뻔 AI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하면 홈런, 홈런 하면 김재원. 이제 거의 대명사가 됐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제는 홈런 하면 떠올리는 타자들이 몇 명 있잖아요. 네네. 그 선수 중에 한 명이 바로 김재원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올해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김재원 선수는 역대 세 번째 잠실 홈런왕입니다. 잠실하면 야구장 중에서도 가장 넓기로 소문난 구장인데 거기서 홈런왕이에요. 역대로 보면 1995년에 김상호 선수가 네. 잠실에서 최초의 이제 홈런왕을 차지를 했고 그러면서 그때 MVP가 됐었죠. 맞습니다. 오비가 우승을 하고 그리고 또 1998년에 외국인 선수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 타이론 우즈. 네. 잘 아실 거예요. 타이론 우즈 선수가 이승엽 선수하고 홈런왕 경쟁을 하다가 마지막에 치고 나가면서 42개 홈런으로 홈런왕에 올랐죠. 그리고 또 시즌 MVP에 올랐고.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김재원 선수가 잠실에서 홈런왕이 됐습니다. 홈런 개수가 무려 44개, 루타수가 346루타입니다. 이건 이제 홈런 하나를 4루타로 잡잖아요. 네네. 그죠? 그렇죠. 그렇게 누적을 해보니까 346루타예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혼자 쳐서 베이스를 몇 개를 갖느냐 스스로 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네네. 346개의 베이스를 혼자서 돌았으니까 이 기록은 그러니까 300루타 이상 3년 연속 기록한 최초의 선수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예.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루타수가 우리가 뭐 자주 쓰는 이렇게 와닿는 기록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또 새로운 또 역사를 쓴 김재원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타점이 133타점으로 1위, OPS 장타율은 2위인데 이 부분은 1위가 누구냐? 박병호 선수가 장타율 OPS는 1위지만 기록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그렇죠. OPS 자체가 뭐 1위 넘어가면 최고의 선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박병호 선수가 올해 31게임을 빠졌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누적 수치에서는 김재원 선수가 1위를 했지만 박병호 선수도 어쨌든 유례에서는
1위로 올라갈 만큼 그렇죠. 정말 좋은 페이스를 보였습니다. 홈런에서 뭐 김재환 선수의 한계에 밀린 그런 상황이었죠. 김재환 선수의 이 기록은 정말 사실상 저희가 이렇게 수치화해서 그렇지 야구 경기 영향력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죠? 두산이 올해 역대 최다승 타이 기록까지 갔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중심에 바로 김재환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그렇습니다. 기록들을 세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대 두산의 그 기록과 한번 이 김재환 선수의 기록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두산 타자 최다 홈런. 기존에는 98년에 우주 선수가 42개 홈런이었습니다만 그 기록을 김재환 선수가 갈아치웠고요. 네, 두산의 뭐 기록들은 다 지금 갈아치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본인이 기록한 지난해 124타점 기록을 또 본인이 깨면서 133타점으로 두산 타자 가운데 최다 타점. 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네, 김재환의 기록은 김재환으로 깬다. 그러니까요. 네. 두산 타자 최다 루타의 기록을 지난해 김재환 선수가 328루타, 본인의 기록을 또 깼어. 346루타. 김재환 선수가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두산의 그 37년 역사상 가장 최고의 타율 정도 빼놓고는 뭐 네. 홈런, 타점, 루타 뭐 이런 부분에서 역대급 기록을 세우면서 최고의 자리로 올라섰습니다. 말 그대로 이 루타는 동료도 보내고 나도 가고 얼마나 좋은 기록입니까? 이게? 그렇죠. 야구라는 게 결국 최근 이제 현대 야구에서는 뭐 세이브 매트릭스도 뭐 각광을 받고 하지만 네. 결국 출루와 진루의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누가 많이 나가느냐, 그것을 누가 효율적으로 진루를 시켜서 홈으로 불러들이느냐. 홈으로 가장 가깝게 불러들일 수 있느냐, 이 싸움인데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두산의 김재환 선수는 그러니까 앞에 주자가 있으면 홈으로 들을 보낼 가능성이 가장 큰 그런 타자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너도 가고 나도 가고. 그렇죠. 본인도 가고 무슨 노래가 또 생각나는 것 같긴 한데 간다. 홈런이라는 것은 일단 잘 맞고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구장이 크면 클수록 넘기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실을 흔히 투수에게 친화적인 구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재환 선수는 그 투수 친화적인 구장을 타자 친화적인 구장으로 스스로 바꿔버렸어. 친화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디든 가리지 않고. 네네. 네, 잠실 정도도 예전에는 뭐 살짝 넘기고 정말 엄청난 파워를 가진 선수들만이 홈런을 이제 넘기는 그런 구장이었지만 김재환 선수는 이제 맞는 순간에 넘어갔다라는 느낌들이 나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엄청난 파워와 타구 스피드들이 나오고 있죠. 단일 시즌 잠실 구장에서의 홈런을 누가 많이 때렸는지 또 역사적으로 한번 볼까요? 1위 98년 우즈 전체 42개 가운데 잠실에서 24개를 때렸고요. 2000년에 또 우즈가 39개 홈런 가운데 22개를 잠실에서, 김재현 선수가 지난해 35개 가운데 20개. 야, 많이 쳤군요. 그리고 4위 기록은 34개 가운데 19개를 때려낸 우즈가 2001년에, 그리고 5위 기록이에요. 두산의 역사로 보면 44개 가운데 17개. 잠실에서만 기록입니다. 이 옆에 기록은요. 네, 역시 그 우즈라는 그 엄청난 파워를 가졌던 그 외국인 타자는 잠실이든 뭐 다른 구장이든 가리지 않고 일단은 타구가 맞으면, 궤도만 맞으면 홈런이 나온다.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홈런 수의 절반 이상을 편한 홈 구장에서 때려냈다고 보고, 김재환 선수도 이제 그런 그에 버금가는 선수가 된 거죠. 이 정도 수치면 잠실을 홈으로 쓴다고 해서 약간 불리한 면은 있겠지만 그걸 이제 극복을 하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 지금 홈런 타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스윙하는 폼이나 팔로우 스윙 이런 것들이 좀 다르잖아요. 일단 우주는 정말 힘으로 한 공을 타자라면 김재현 선수는 임팩트도 주면 팔로우 스루까지 완벽하게 가져가는. 공을 모셔서 정말 빠르게 관중석에다 모셔다 주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고, 우주 같은 경우는 막 그 공이 맞으면 쪼개질 것 같은 그런 폭발적인 소리 나는, 그런 파워를 자랑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두 선수 모두 공이 잘 맞췄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멀리 보낼 수 있는 확률을 높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몇 미터 나갔냐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타구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구 속도를 보니까 자 보죠. 이게
얘 뭐 손으로 던져도 그냥 던져도 이런 스피드 잘 안 나올 텐데 138.1km 2위입니다. 1위는 박병호 선수고 타격 스피드는 이 정도 스피드는 그러니까 모든 인플레이 타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네. 땅볼로 그냥 빗 맞든지 플라이를 뜨든지 전체적으로 다 합한 타구 속도를 측정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네. 제대로 맞은 타구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록이 박병호 선수와 거의 뭐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이제 박병호 선수가 조금 더 빠른 그런 1위를 했는데 그에 이어서 김재환 선수도 지금 2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도로만 보자면 14.4도 지난해와 김재현 선수의 기록을 비교했을 땐 조금 좀 낮아졌다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좀 라인 드라이브성 타구가 지난해보다는 더 많아졌다. 이제 많아졌다. 네. 그러니까 배트 중심에 맞아지는 그런 각도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홈런 타자는 사실은 조금 더 띄워야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그 정도 각도만 갖고도 지금 홈런 1위에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기만의 이제 노하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땅볼이 37.2%, 라인 드라이브가 27.4%, 뜬 공이 24.3%. 네. 비율은 땅볼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재환 선수 보면 타구가 거의 라인 드라이브성으로 가면서 땅볼도 굉장히 빠르게 야수를 뚫고 안타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조금만 더 뜨면 이제 홈런이 되고 여기서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 파플라이 그러니까 높이 뜨는 거 이제 분포를 이제 뺐는데 이렇게 보시면 뭐 거의 이상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타구의 질 자체가 각도는 좀 낮아졌지만 워낙 직선타 형태, 땅볼이 되든 뜨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이제 뭐가 좀 달라요 다른 선수와는. 김재환 선수 하면 이제는 타구가 느낌이 오잖아요. 네. 뭐 상대 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는 뭐 김재환 선수의 홈런 타구 만들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뻔뻔 AI 시간에 이제 타자들의 각종 데이터들을 분석하면서 항상 본 것이 이제 스트라이크 존 안에 들어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저희가 따로 분석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김재현 선수는요, 볼까요? 다 잘 치니까 홈런도 많이 나왔겠지. 스트라이크 존 인 전체 높은 거 가운데 아래쪽 다 잘 칩니다. 데이터가 그대로 증명을 해 보입니다. 그렇죠. 투수들은 얼굴이 빨개져. 어떻게 던지지? 그러니까 완전 단풍 드는 거죠. 그냥.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나눠 보니까 높은 공도 3할 5푼 9리로 아주 높지만 가운데 3할 8푼 6리 낮은 공이 4할 때입니다. 스윙 궤적이 그대로 보이네요, 그냥. 그렇죠. 낮은 쪽에 스트라이크 존 들어오는 걸 가장 지금 잘 치고 있고 홈런 수 자체도 그것을 원래 낮은 쪽이 홈런 만들기 제일 힘들다고 하는데 김재환 선수는 어프스윙으로 이제 가면서 궤도를 홈런 탄작점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공 3할 5푼 9리 잘했다. 가운데 3할 8푼 6리 더 잘했다. 낮은 공 4할 2푼 1리 엄청 잘했다. 그죠? 압도적이죠. 네, 이 정도 기록이 나오는데 한동민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한동민 선수도 낮은 쪽에 홈런을 잘 만드는 타자지만 김재환 선수야말로 정말 낮은 쪽 스트라이크 존 어중간하게 들어왔다가는 가십시오. 그런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낮은 공 뭐 이 정도는 쳐야지. 가운데 좀 못 쳤네. 높은 공 3할 5푼 9리 에이 너무 못했네. 뭐 이렇게 보는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본인 낮은 공 자체를 또 선호해요. 네. 그래서 스윙 퍼센트를 보더라도 낮은 공의 81.9%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공이 들어오면 스윙 자체가 많이 나간다는 홈런이 뜻이죠. 20개. 홈런 치는 타자들의 최근의 특징 보면 낮은 공에 굉장히 강하다. 과거에 왜 우리 투수들에게 항상 낮게 던져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선수들에게는 어설프게 낮게 던졌다가는 간다. 그렇죠. 오히려 높게 던지는 게 홈런 맞을 확률이 더 적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죠. 각도상 그렇다고 해서 어중간하게 높이 던졌다가는 그냥 모든 타자들의 그렇죠. 네. 야, 이게 투수 입장에서 보면 진짜 김재현 선수가 타석에 딱 있고 공을 던져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지? 갑갑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뭐 사실 타율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봤을 때 투수가 가장 가깝한 타자가 네. 김재환 선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야, 그러니까 그래서 거의 대부분 김재현 선수의 타격하는 모습을 보고 국내에서 뛰는 빅리거를 경험한 선수들이 통할 타자 꼽으라면 항상 김재현 선수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타격 하나만큼은 그렇죠. 뭐 수비도 지금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물론 메이저리 가려 그러면 그 이상의 파워와 뭐 수비도 뭐 보여주고 발도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쪽에서 약간 불리함은 있지만 타격 하나만 놓고 보면 메이저리 스카우트들도 가장 이상적인 스윙과 기록들을 지금 내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존 인에 들어온 공은 정말 다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좌타자 김재환은 좌투수에게는 어떨 것이며
우투수에게는 또 어떤 기록을 보였는지 또 저희가 살펴봐야죠. 우투수에게는 336타석에 들어가서 3할 3분 3리, 좌투수에게는 그보다 훨씬 적은 타석이죠. 196타석에 들어가서 어쨌든 3할 4분 3리, 우완과 언더 형태 선수에게는 69타석 들어가서 3할 1분 7리. 약점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쩌란 말이냐? 뭐 약점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어떤 유형의 투수든 다 대응을 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투수 유형에 따라서 이 선수가 뭐 잘했다 못했다 뭐 약하다 강하다 이렇게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순위 좌우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김재환에게는 좌우놀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좌투수의 더 타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기록들을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투수를 상대로 물론 타석이 또 많고 하게 되니까 홈런은 많이 나왔지만 좌투수에 대해서도 결코 약점이 없는 오히려 더 강점을 보이는 그런 타자가 김재환입니다.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하고 있지만 또 다저스 팬들은 그 좌우놀이 아주 그냥 진절머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요 그냥. 국내에서도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팬들이라든지 현장에서 좀 설랑설레하는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 현장에서 물론 야구를 했던 분들은 그에 대한 부담이 어떤지 자타자가 느끼는 자투수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물론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참고를 하겠지만 네. 최근에 이 데이터들을 본다 그러면 강한 타자들을 놓고 뭐 김재환 잡아보겠다고 좌투수를 올린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떤 그렇죠. 유형, 그러니까 좌투수라도 어떤 구종을 잘 던지고 어떤 유형으로 던지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지 단순히 그냥 왼손만 가지고 던진다고 해서 김재환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김재환 선수가 강했던 구종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약한 구종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완투를 상대로 해서 강했던 구종은 무엇이며 상대적으로 약했던 구종은 무엇인지 공의 종류별로 한번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완투수가 김재환을 상대했을 경우 빠른 볼은 42%, 타율이 4할 7리. 어설프게 던졌다는 이건 갑니다. 직구는 그냥 살 준다. 어. 아니, 둘 중에 하나가 안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우투수가 던진 빠른 볼은 MSG 막 들어가서 맛있는 거야. 네, 장타율을 보십시오. 이 정도 수치면 8이 넘어간다 그러면 OPS가 이 정도 나와도 장타율 출률 합한 OPS. 그러니까요. 보통 장타율이 한 6할 정도 이 정도만 해도 장타율이 뛰어난 타자라고 볼 수 있는데 직구에 이 정도 나오면 셧다 마우스예요. 뭐 셧다 마우스면 체인지업은 어떻습니까? 상대 비율 13.7%, 타율이 3할 4푼 7리. 직구가 빠른 볼이 워낙 강해서 그렇지 체인지업도 무시무시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3할 4푼 7리에 장타율이 6이 넘어요. 0.6. 다만 이제 홈런 수에서는 뭐 효과를 보긴 했지만 그 뭐 분포 비율이 13% 정도였으니까 체인지업 쪽에서는 홈런도 홈런이지만 약간 이제 교타자성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 투수가 던진 슬라이더에 대한 비율은 3할 6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웃지요. 좌타자가 원래 그 한동민 선수도 그랬지만 좌타자 쪽으로는 어설픈 우완 투수가 슬라이드를 던지면 그것은 좋은 먹잇감이 궤도가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슬라이더도 효과적으로 발휘되지 못했다. 어쨌든 빠른 볼, 체인지업, 슬라이더라는 이 구종은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구사하는 공들이잖아요. 그렇죠. 직구, 떨어지는 체인지업, 휘어지는 슬라이더 요거 다 대응을 하면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보니까 투수가 먹고 살 수 있는 구종, 오른손 투수가 던지는 먹고 살 수 있는 구종을 굳이 저희가 찾아봤더니 있긴 있어요. 네. 자 보죠. 자. 포크볼하고 커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우완 투수가 포크볼을 잘 구사를 할 경우에는 타율이 1할 1푼 4할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장타율 홈런도 딱 한 개밖에 없어요. 포크볼 상대로.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김재환 선수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완 투수는 포크볼을 잘 구사하는 투수가 마운드에 있으면 잡아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커브도 2할 5푼 9리 이 정도면 그냥 보통 평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 김재환 선수니까 포크와 이제 커브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김재환 선수를 상대할 만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흔한 말로 팬들이 이제 떨공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떨어지는 공에 삼진당한다. 떨어지는 공을 갖고 있지 않으면 김재환 선수 상대하는 건 아예 기대도 말아야 되겠네요. 체인지업이라든지 투심이라든지 다른 분포도 제가 쭉 봤지만 패스트볼 계열, 컷 패스트볼, 투심 패스트볼 뭐 이런 쪽 체인지업도 약간 떨어지는 거죠. 그런 쪽에서는 김재환 선수가 굉장히 대응을 잘한다. 근데 대신에 각도 큰 커브하고 각도 큰 포크볼 쪽에서는 김재환 선수가 대응이 좀
부족하다. 예.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한 투수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 갖고 있지 않으면 김지현 상대하기 어렵다 네. 말씀드리고. 자, 오른손 투수에겐 그렇다 치자고요. 자, 그러면 왼손 투수가 김지현을 상대할 때는 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구종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투수가 김지현 상대할 경우 빠른 볼에 4할, 커브에 4할 4푼. 또 좌투수가 던진 커브에는 또 강해요. 아무래도 좌투수 중에서 커브에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잘 던지는 투수가 좀 드물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예. 최근 들어서는 좌투수들이 대부분이 이제 체인지업이라든지 좌타수 상대할 슬라이더. 이런 쪽으로 많이 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지현 선수가 커브에 굉장히 대응을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좌투수가 던진 슬라이더에는 약합니다. 우투수가 던지는 슬라이드에는 굉장히 강점을 보였거든요. 예. 궤도가 몸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좌투수가 던질 때는 바깥쪽으로 휘어져 나가거든요. 좌타자들이 공통적으로 결국은 몸쪽에서 아니면 바깥쪽에서 바깥쪽으로 또 아니면 몸쪽 등 뒤로 날아오는 것 같다가 이제 들어가는 백도 슬라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좌투수가 김지현에게 살아남기 위해서 던져야 될 공은 슬라이더다. 그렇게 답은 나왔어요. 답이 나왔습니다. 답은 나왔고 일단 투수들에게 항상 거의 대부분의 투수들이 빠른 볼이 장착이 돼야지 그 여러 가지 종류의 변화구들을 재미를 볼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재환 선수에게는요. 이 빠른 볼을 안 던질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란 말입니까? 좌투수, 우투수 상대 저희가 쭉 봤지만 빠른 볼에 대한 비율만 보니까 투수 안 하고 싶다. 어떻게 해요? 우투수에게는 4할 7리, 좌투수의 빠른 볼에는 4할. 투수가 어쨌든 타자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직구를 가지고 일단은 거기 상대를 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직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변화구가 더 능통한 선수도 있겠지만 그게 돼야 변화구가 통할 수가 있는데 이 정도 분포라 그러니까 변화구로 어설프게 들어갔다가는 또 맞고. 김재환을 잡을 확률을 높이려면 우투수는 아까 보여줬죠. 포크볼과 커브볼만 던져야 되고요. 좌투수는 슬라이더만 던져야 돼. 그런데 또 그렇게 던지면 잡히죠. 계속 그렇게만 던진다 그러면 대응을 하겠죠. 어떻게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직구를 어쨌든 효과적으로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참 까만 상황이에요. 투수들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결론 지을 수 있는 거는 김재환 선수가 잘못했다. 상대 투수를 너무 괴롭혔다. 이거는 뭐 인간의 기록이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약점이 거의 보이지 않는 완벽한 타자다.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몇 가지 포인트들에서 약점을 좀 보이고는 있지만 그 정도야 뭐. 그걸까지도 완벽하다 그러면 뭐 진짜 4할 타자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요. 홈런 막 60개, 70개 치겠죠. 그런데 좌투수든 우투수든 언더투수든 그리고 타구 분포를 보더라도 사실 그 전반적으로 홈런이 좌중 우가 골고루 가장 이상적으로 분포되는 선수가 또 김재환 선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뭐 거의 이제 가장 완벽한 스윙과 기록을 내고 있는 선수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지난해 본인의 기록도 올해 스스로 깨냈듯이 올해 만족하지 말고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 유니폼 입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노력하는 모습 또 김재환 선수가 보여줄 거라고 믿고요. 네.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 두산 팬들이 거는 기대에 얼마만큼 충족시켜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관심이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김재환 선수가 과거에 약물 복용 좋지 않은 일이 있었죠. 그런 금지 약물 복용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팬들이라든지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시각이 달라지는 평가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뭐 이 기록 자체만 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뭐 어쨌든 가장 완벽한 기록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 김재환 선수의 활약에 더더욱 큰 기대를 모으고 또 응원을 하겠습니다. 뻔뻔 AI였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과 이제 질문을 통해서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번트 타임인데요. 오늘은 어떤 질문이 올라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선수들끼리 서로 어떻게 부르나요? 친한 친구, 형, 동생 하면서 지내나요? 그렇죠. 형, 동생 합니다, 진짜. 뭐 선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팀에 따라서 약간의 문화가 좀 다르긴 한데 네. 뭐 몇 살 차까지는 형이라 불러 또 몇 살째 이상은 선배님이라고 선배님, 그렇죠. 그런 것들이 보통 이렇게 좀 있더라고요. 아니면 누구 이상은 선배, 형
동생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잘 안 부딪히려고 그러죠. 그렇죠. 아저씨지.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고참들이 고참은 외로워. 나 밥 먹자 그래도 애들이 나랑 안 먹어줘요. 혼자 밥 먹어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제일 고3 정도 급이 되면 지금 40살 넘어간 선수들이 하면 태어나기도 전에 야구를 했던 선수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웨이버 공시는 방출과 같은 건가요? 뭐 사실 방출이라는 그걸 이제 공식 용어는 아니고요. 흔히 이제 웨이브 공시라고 하는 것은 다른 팀에서 이렇게 데려갈 수 있게 이제 내놓는 건데 성적 역순으로 이렇게 데려갈 수 있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팀한테는 300만 원에 이적료를 주고 네네. 또 선수 이삽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이제 데리고 가는 제도가 웨이브 공시고 또 이제 시즌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는 자유계약 선수 있잖아요. 네네. 이건 그냥 알아서 당신 이제 살 길 찾아가시오. 어느 팀 가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뭐 그 팀은 또 어느 팀이든 또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다 그냥 팀에서 내보내니까 방출에 이제 뭐 그런 의미로도 사실 보기는 하는데 뭐 야구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외부 공시냐 아니면 자유계약 선수냐 사실은 그렇게 구분해서 보는 게 그렇죠. 좀 더 나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최근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임창용 선수의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해봐야 될까요? 임창용 선수가 이제 선수 생활에 이제 연장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네. 구단에서는 자유계약 선수로 풀어준 거죠. 올 시즌 이제 계약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뭐 당신 알아서 살 길 찾아가시오. 그리고 또 다른 팀에서 임창용 선수를 원하면 아무 조건 없이 데려가시오. 이렇게 해서 자유계약 선수로 푼 거고 시즌 중에 만약 그랬다 그러면 웨이브 공시를 일단 하겠죠. 그렇죠. 해서 복수의 구단이 생기면 성적 역순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 그런 조치를 했을 건데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 더 이상 연봉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유계약 선수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웨이버 공시나 자유계약 선수나 선수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니까요. 100%안 좋은 건 아니고 뭐 본인이 또 원해서 그럴 수도 원해서 있는 그러는 거니까. 것도 있어요. 예, 이 예, 팀에서는 도저히 내가 뛰릴 가능성이 없다. 감독하고 사이가 안 좋다. 내가 뛸 수 있는 나를 기회가 원하는 많은 곳으로. 그런 다른 팀에 뛰는 게 좋겠다. 여기서 2군에서 있느니 저쪽 가면 1군에 그래도 뛸 수 있다. 그러면 그걸 가야죠. 이제 그 팀에서 필요 없으니까 좀 자유계약으로 좀 풀어달라. 웨이브로 풀어달라. 뭐 이렇게 선수들이 요구할 경우도 종종은 있죠. 네. 네. 또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웨이버 공시도 아니고 자유계약 선수도 아니에요. 팀이 없어졌어. 이건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그러니까 어쨌든. 왼쪽과 상관없이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선수들이 홈런 치는 관중석에 뭘 던지는 건가요? 기념품 던지는 거죠. 인형 던지고. 네, 요새는 그렇죠? 그런 문화들이 많죠. 예전에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숀 그린이라는 선수가 다졌어요. 박찬호 선수 뛸 때 장갑을 벗어서 관중석에 주고 이런 것들이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좀 문화가 만들어져서 인형 받아서 던져주고 자신이 쓰던 보호대 풀어서 주고. 장갑도 주고 네. 그래서 팬들도 그거 받는 재미로 또 관중석 가까이에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문화가 가는 것 같아요. 예. 벼랑 끝에 몰린 넥센이 3차전을 어쨌든 이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레이오프 4차전에 게임이 있어요. 솔픽 또 퀴즈를 맞춰봐야죠. 그렇죠. 자, 보죠. 고척에서 SK와 넥센의 4차전. 이거 만약 넥센이 이기면 5차전 가거든요. SK도 이거 만약 진짜 지면요 장담할 수 없어요. SK는 이게 마지막 게임이다라는 마음으로 해서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한국 시리즈 가서 두산하고 또 붙어볼 수 있는 또 힘이 있죠. 네네. 5차전까지 간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힘을 빼고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사실 SK로서는 이 4차전에서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뭐 넥센은 여기서 뭐 벼랑 끝이니까 오늘이 뭐 항상 이제 마지막이라는 끝이라는 그런 각오로 문화까지 또 가야 되는 그런 자, 상황.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맞춰보죠. 저는 절박한 팀에 걸겠습니다. 넥센 쪽에. 저는 어쨌든 그 준플레이 보셨지만 마지막에 쫄리는 팀은 결국 1승밖에 못한 팀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여유가 있는 그 SK가 그래도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4차전의 승패를 떠나서 어느 팀이 이기건 간에 점수차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번 가을 시리즈가 참 계속 이제 팽팽하게 이렇게 했지만 네. 4차전에서는 저는 좀 홈런포가 나오면서 이게 한번 무너지면 이제 더 이상 추기가 힘들다 싶으면 좀 점수차가 좀 벌어지지 않을까. 홈런이 있기 때문에 양 팀이 홈런 점수차가 좀 벌어진다. 몇 점 정도? 저는 한 5점 승부. 저 한 4점 정도. 4점 차. 4점 차. 자, 그렇다면 그날 경기 MVP는 누가 될까요? 저는 뭐 그래도 가을 하면 누굽니까? 거지왕 박정걸. 진짜 잘하더라. 거지왕이라 그러는데 가을만 되면 가을 사내가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왕조 DNA를 가지고 있는 정말 가을만 되면 무슨 그
DNA가 폭발하는지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박정훈 선수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전 사실 김민성 선수가 조용하잖아요. 뭔가 한번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김민수 선수도 벌떡 일어날 때가 되긴 됐는데 그래서 저는 플레이오프 4차전 MVP는 넥센의 김민성 선수가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이제 플레이오프 4차전 저는 넥센의 승리를 예상을 했고 우리 이재국 기자는 SK가 이제 게임을 끝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플레이오프 1, 2차전을 통해서 보니까 선수들이 조금 과열돼 있다는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네. 좀 차분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게임을 하는 선수들은 또 좀 심장이 뜨거워지겠죠. 축제를 좀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을 야구가 이제 거의 진짜 막바지예요. 곧 시리즈고 어떡하죠? 야구 팬들은 야구 있는 계절과 야구 없는 계절로 구별을 하잖아요. 사계절이 아니고. 그렇죠. 야구 없는 계절로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되지 않을까. 지난주에 월드 시리즈가 시작되고 일본 시리즈가 시작되고 했을 때 하루에 저는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야구를 한미를 보는데 그날 15시간 몇 분 했을 거예요. 그렇죠. 3개국이 다. 메이저리그가 월드 시리즈가 18회 연장까지 가고 네. 일본 시리즈는 올해부터 해서 12회 연장전으로 제한을 했대요. 무승부. 그래 됐고. 무승부가 나오고 1차전이 박정훈 선수가 1차전에서 끝내기 홈런을 치면서 맞아요. 거기서 중단이 돼서 이제 끝났지만 박정훈 선수 홈런 안 쳐서 우리도 연장 갈 뻔했어. 어쨌든 야구는 재밌습니다. 이 재밌는 야구와 함께 또 재밌는 번트맨과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번트맨 31회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